ITQ 파워포인트 8월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KPC 자격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license.kpc.or.kr을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이 KPC 자격 홈페이지이고요. 자료실에 가면은 시험 정보의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하면 종목을 정보기술 자격 ITQ, 조건은 제목으로 하고 검색을 파워포인트로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최근 9월까지 기출 문제가 6개월치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8월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파워포인트는 총 500점 만점으로 400점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습에 앞서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성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60점으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2번이 여기죠. 목차 슬라이드. 제목과 하단의 로고가 같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똑같은데요. 이거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문제가 6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도형을 만든 다음에 도형 안에 어떤 그림을 넣어서 여기 나와 있는 효과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는 목차 슬라이드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60점입니다. 목차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두 번째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하겠다. 그림을 갖고 와서 자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인데요. 영어와 한글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각각의 글머리 기호와 문단에 해당되는 어떤 줄 간격이나 굵게, 글자 크기 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삽입해 가지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인데요. 표 슬라이드는 행과 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고 도형과 도형 안에 어떤 도형들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다섯 번째는 엑셀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는 건데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엑셀에 입력을 한 다음에 차트를 갖고 와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러한 차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도형 슬라이드는 크게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요거와 밑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룹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번은 100점 만점이 되겠고요. 또 총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 제일 먼저 할 거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메뉴 표시줄에 홈, 삽입, 디자인. 디자인의 왼쪽에 페이지 설정을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할 건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을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2번부터니까 여기부터 되겠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메뉴 표시를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제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를 선택할 건데요. 세 번째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제목을 여기 왼쪽 끝에다 갖다 놓을까요? 그리고 제목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넣을 건데요. 두 개의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은 먼저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직사각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먼저 갖고 오면 되겠고요.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의 첫 번째.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볼까요? 한 요 정도 드래그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선이 없다고 돼 있죠. 선이 없음이니까 따당 눌러서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요. 문제를 받아보면은 뭐 이렇게 컬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긴 할 텐데 뭐 흑백으로 보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색깔은 문제에 지정되어 있는 색깔,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색깔로 하지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뒤에 있는 거를 좀 연한 색깔, 또 바깥에 있는 거를 좀 진한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연한 색깔로 한번 한 요 정도로 선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순서도가 될 건데요. 순서도는 도형에 삽입에 도형을 가서 순서도는 도형에 가면은 순서도가 여기 있죠. 여기 순서도 첫 번째에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여기 보면은 순서도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일단 여기서 클릭하기 전에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윤곽선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얘를 기본 도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도형이든 간에 어떤 도형이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형식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러오게 된다면 윤곽선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이 색깔만 변경을 하면 되겠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삽입의 도형을 가서 순서도에 순서도 문서를 갖고 오고 왼쪽에 딱 맞춰가지고 얘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따닥 눌러서 색깔을 바꿔야겠죠. 약간 좀 진한 색깔, 약간 진한 색깔, 한 요 정도 색깔로 바꿔볼까요? 요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죠. 음, 글자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맨 앞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글자 있는 부분 여기 오른쪽에 테두리 선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듬의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 도형은 선 없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일단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도듬 엔터 40 엔터 왼쪽 맞춤을 하고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선 없음은 아까 이제 선 없음은 들어갔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하단 로고를 로고 1번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합니다. ABC 주식회사를 불러올 건데요. 이거는 삽입에 그림을 클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네, 로고 1번을 불러왔는데요. 로고 1번을 불러온 다음에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그랬죠. 투명 색깔은 왼쪽에 보면은 3개, 투명한 색 설정. 여기 회색을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줄인 다음에 왼쪽 하단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디테일하게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번호를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약간 흐린 색깔이니까 검정으로 바꾸고요. 문제에서는 오른쪽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2페이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페이지는 안 들어가죠. 2페이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메뉴 표시를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합니다. 두 군데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한 다음에 모두 적용.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거를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요 정도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왼쪽에 보면 새 슬라이드에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엔터키 5번 누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누르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2번부터 제목을 한번 넣어 볼까요? 목차부터 해서 각각의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면은 2번은 목차가 되겠고요. 슬라이드 3번은 1.1러닝 전자학습. 슬라이드 4번은 2. 이러닝 산업. 5번째는 3. 이러닝 관심 분야. 마지막 6번째는 4.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1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표지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표지 디자인에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도형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이 도형을 먼저 찾을 건데요. 이 도형은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도형을 클릭해서 순서도에 가면은 순서도에 지연이라고 있습니다. 지연을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뭐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많아도 되고요. 요 정도 드래그한 다음에 얘가 지금 위치가 오른쪽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따닥 눌러서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하면 되겠네요.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를 가서 그림을 넣을 건데요. 그림을 클릭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올까요? 네, 이렇게 도형의 그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피아노 그림을 갖고 오면 되겠고요. 이렇게 갖고 왔으면은 투명도를 50%로 하라고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일 하단에 그림 서식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50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투명도가 50%로 됐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도형 효과에 가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넣을 건데요. 이 글자는 일렉트로닉 러닝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넣은 다음에 이런 변환이라던가 글꼴, 텍스트 반사 등의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삽입에 가면은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여기를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일렉트로닉 러닝을 해준 다음에 도둠의 굵게로 하라 그랬죠. 위에 올라가서 도둠의 굵게로 하겠습니다. 변환을 중지로 하라 그랬네요. 변환 중지는 이거를 일단 서식을 들어가서 오른쪽 보면 텍스트 효과가 있죠. 텍스트 효과의 변환에 가면은 여기 휘기 쪽에 중지가 여기 있습니다. 중지를 이렇게 눌러보고 누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할 건데요. 드래그 할 때 위치가 보면은 러닝의 L이 이 검은 건반, G가 여기 검은 건반에 들어가 있죠. 100%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확히 안 맞으면 이 그림을 약간만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그림 삽입을 하라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그림을 갖고 와서 투명도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투명색으로 설정해도 되겠지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그 가져오기 전에 텍스트 반사에 요걸 안 했네요. 근접 반사에 8포인트 오프셋을 안 했네요.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의 텍스 효과 반사에 가면은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여기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AB 주식회사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고 다시 여기 가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면 왼쪽 하단에 들어가죠. 얘를 왼쪽 상단에 넣고 약간만 늘려서 이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표지 디자인,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60점, 표지 디자인 40점에서 100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 2번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목차 슬라이드는 그림을 보니까 직사각형이 있고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거를 먼저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이 글자는 아까 여기 적었던 삽입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불러와서 그림을 잘라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를 클릭해서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고요. 보기에서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내선이 있습니다. 안내선을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중심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4개를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하고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물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늠을 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긋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까요? 사각형. 직사각형을 여기에서 한 요만큼 그려볼까요? 한 요만큼 그려보고 뭐 색깔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은 뭐 자유롭게 해주면 되겠고요. 색깔은 자유롭게 도형체육에서 색깔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넣어볼까요?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보면은 6번째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얘를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넣어보고요. 색깔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라 하라 그랬네요. 여기서 홈에 가서 굴림에 24포인트. 자, 여기에 1 이렇게 입력할까요? 자, 1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크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적당히 만들어 보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러닝 전자학습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이러닝 전자학습이고요. 요거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로 하라고 했으니까 굴림에 24포인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은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한 요 정도면 됐나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거를 복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내려볼까요? 한 요 정도. 다시 컨트롤 V. 자, 이렇게 맞춰보고 다시 컨트롤 V. 자, 이렇게 맞췄으면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세로 맞추면 조금 이따가 맞출 거고요. 일단 글자를 좀 바꿔볼까요? 2,
3, 4. 여기는 이러닝 산업, 이러닝 관심 분야,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 요 4개를 왼쪽에 4개만 선택을 해서 세로로 좀 맞춰볼까요?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면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여기에서 약간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화살표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맞춰졌죠? 보기에서 일단 안내선 지우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갖고 온 다음에 자르기를 할 거니까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메뉴 표시를 삽입해 가서 그림을 눌러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을 눌러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그림 4번을 갖고 왔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를 눌러서 이거를 딱 맞게, 이게 아니라 자르기를 이렇게 해서 딱 맞게,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딱 맞게 안 하더라도 테두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자르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거를 한 요쯤에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요 위치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2번이 완성이 됐고요. 슬라이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은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영어, 한글을 이렇게 적어보고 각각의 문단에 도듬 24, 굵게, 줄간격,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러닝 엔터. 자, 여기서 엔터를 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되겠고요. 자, 문제를 이제 보면서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단에 텍스트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라 그랬고요. 여기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선택하고 홈에 가면은 여기 글머리 기호가 있는데요. 글머리 기호를 자, 속이 찬 다이아몬드로 할 거고요. 여기를 드래그해서 여기는 이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제를 보니까 도둠의 24 굵게, 도둠의 24 굵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드래그해서 도둠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탭키를 눌러볼까요? 탭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탭키를 눌러볼까요? 탭키 한번, 탭키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탭키를 누르니까 글자 크기가 조금 바뀌어졌는데요. 다시 여기를 20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24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왼쪽에 이렇게 맞춰주고 얘가 러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는데 너무 바짝 하면은 글꼴이 글자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칸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할 거고요. 요걸 하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 간격을 1.5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줄 간격 1.5로 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한 줄 정도 여유가 있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약간 올려서 왼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자, 이번에는 한글을 적을 건데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딱 맞춰서 맞춰지면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내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러닝 전자학습. 여기는 글머리 기호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지울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여기는 어디서나 간, 그러니까 나 콤마 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줄일 어디서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나하고 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영상을 넣으라 그랬는데요. 동영상을 넣어 볼까요? 동영상은 삽입에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을 눌러서 동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조선 1위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돼 있으면 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고요. 요거를 오른쪽 하단에 문제 나와 있는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 그랬죠. 자,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이고요. 반복 재생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3번까지 완성이 됐고요. 슬라이드 4번 보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일단 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열이 3개, 행이 4개니까 여기에서 표를 선택한 다음에 표 삽입. 열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3이었고요. 행이 4개였습니다. 3, 4. 확인 눌러주고 일단 여기서 왼쪽에 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지워준 다음에 보통 스타일 4에 강조 5로 하라 그랬죠. 표 스타일을. 여기 표 스타일을 가서 보통에 가면은 보통 스타일 4의 강조가 이거네요. 이걸 이렇게 하고 문제를 보면 왼쪽에도 넣어줘야 되고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리고 약간 여기서 표를 이렇게 내리고 얘를 한 요정도 이렇게 할까요? 한 요정도? 뭐 하다가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요 정도로 일단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에 앞서서 굴림에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여기 표를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홈에서 굴림 글자 크기는 제대로 돼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에 위아래 세로도 중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입력해 볼까요? 이러닝 콘텐츠. 자, 여기에는 병합이 되어 있네요.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셀 병합을 눌러준 다음에 학습 내용물의 개발, 제작, 유통 이러닝 솔루션 개발 도구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병합을 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보면 병합을 하라 그랬는데 병합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병합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줄 간격 두 줄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줄 간격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줄 간격을 1.5로 바꾸겠습니다. 한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정도 됐으면 도형을 그려볼까요? 도형은 먼저 안쪽에 있는 게 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타원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은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이 있죠. 사다리꼴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맞춰서 그려볼까요? 요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좀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Alt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두께는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할까요? 기본 도형 설정. 그래야지 좀 이따가 원을 그릴 때 원에도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 도형 설정하면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 이번에는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타원인데요. 타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뭐 원하는 색깔로 바꿔본 다음에 여기를 굴림의 18포인트로 하라고 했죠. 굴림.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해 볼까요? 세부 글자 검정 세부 범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복사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가 됐고 여기를 좁은 의미, 여기를 넓은 의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왼쪽에 이제 여기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찾아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면 도형에 일단 순서도를 가볼까요? 순서도를 가보면 순서도를 가보면 어떤 도형일까요? 여기 수동 입력이 있죠? 이 수동 입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수동 입력을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에 얘를 줄 거예요.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을 줄 건데 기타 그라데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면 기타 그라데이션의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기에서 방향을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줄까요? 그게 더 모양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글자 입력은 다시 홈에 가서 굴림을 하라 그랬죠. 굴림 엔터. 여기는 기존으로 할 건데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복사할까요? 자, 이거 내리고 조금 미세하게 하려면 Alt 키 누른 다음에 움직이고 자, 이렇게 맞춰졌고 밑에 기존을 추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테두리를 보면은 얘가 이 표의 테두리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 테두리가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의 테두리가 앞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 표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의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얘를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두리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의 테두리가 앞쪽으로 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네 번째 도형을 마쳤고요.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트 슬라이드인데요. 차트 슬라이드에는 이제 엑셀을 연동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를 가서 차트 삽입을 누른 다음에 세로 막대형이 여기 첫 번째 그대로 누르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요거 입력할 겁니다. 외국 학습부터 여기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불필요하겠네요. 얘는 삭제. 그 다음에 여기 칸을 두 칸이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력을 해볼까요? 2015년, 2020년 외국어 학습, 직무 실무, 자격증 준비, 교양 강좌, 학위 취득 46.7, 51.0. 51.0을 했는데 0이 안 나오죠? 조금 이따가 바꿔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자릿수 줄임이 있죠? 자릿수 줄임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늘림을 하면은 수수점 첫째 자리까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2015년, 2020년이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범내에 해당이 됩니다. 범내에 해당이 돼서 오른쪽에 가야 되는데요. 실제 얘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행렬을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행렬 전환을 눌러볼까요? 행렬 전환 누르니까 오른쪽 갔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엑셀로 가서 이걸 닫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차트 레이아웃에 보면은 레이아웃 다섯 번째를 누를까요? 다섯 번째를 눌러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축 제목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도듬에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도듬에 16포인트로 일단 전체를 만든 다음에 차트 제목을 할 거예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궁서 24 굵게 궁서 24 굵게로 한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서식에 가면은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넣어 줄 거고요. 윤곽선이 검정 색깔이고 이거는 대략 4분의 3 정도 돼 있네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을 하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아래쪽을 선택해야겠네요. 오프셋 아래쪽은 얘가 되겠네요.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입력할까요? 직장인 이러닝 관심 분야 가로 열고 퍼센트 가로 닫고.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채우기는 차트는 노랑, 그림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깥쪽도 근데 테두리가 있어야겠죠.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는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뭐 두께는 기본 4분의 3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노랑.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 키 누르면 딜리트 키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나서 데이터 서식을 2020년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20년은 빨간 색깔이 있죠. 선택한 다음에 한 번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빨간 색깔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누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다시 한 번만 눌러주고 나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보조축으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을 없앨 건데요. 이 눈금선은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의 눈금선에 가면은 기본 가로 눈금선 있죠. 없음을 체크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눈금선을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100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100부터 나와 있고 80부터 나와 있어요. 왼쪽에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축서식. 축서식을 가면은 최대값이 60이 아니라 100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꿀 텐데 소수점을 0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오른쪽은 80부터 20 간격으로 되어 있고 얘도 소수점이 없으니까 축서식 가서 최대값을 80으로 해주고요. 주 단위가 10이 아니라 20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외국어 학습의 2020년 계열만 값을 표시해라. 55.3. 여기 한 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55.3이 나오면 얘 더블 클릭. 얘 더블 클릭해서 얘 위치를 위쪽으로 바꿀 거예요. 물론 마우스로 이동이 되지만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얘를 도형을 넣을 건데 이 도형은 도형을 넣어볼까요? 이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가서 블록 화살표를 가면은 왼쪽 화살표가 있어요. 왼쪽 화살표를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할 거고 여기서는 굴림의 18 홈에 가서 굴림 여기 18 일단 입력을 먼저 해볼까요? 외국어 학습 관심 증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고 나서 미세 효과를 하라 그랬네요. 검정 어둡게 미세 효과를 하라 그랬어요. 이 미세 효과는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을 가면 도형 스타일에 여기 있죠.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로 하라 그랬네요. 정확하게 이걸 하라 그랬죠. 이걸 선택.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됐는데 여기 빨간색의 여기를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 옵션을 가면 기본 제공 선택하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크기를 10 정도로 바꿔볼 거예요. 10. 닫기 누르면 이렇게 닫기가 됐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갈 건데요. 문제를 보고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넘어갈까요? 지금 4번, 5번, 6번인데 6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네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으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3번 일원인 관심 분야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도형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를 지우고요. 여기를 선택해서 딜리트 누른 다음에 아까 한번 했었던 보기에 안내선 한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안내선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안내선이 없으면 어디가 중간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내선을 누른 다음에 이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이 도형은 먼저 큰 도형을 한 번씩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하나씩 그려볼 예정이에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을 가서 사각형을 가면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이 세 번째 있는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니까 다시 도형을 눌러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가 되겠네요. 끝에 세 번째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얘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왼쪽이 되겠죠. 자, 이거 따닥 눌러서 회전을 좌우 대칭으로 할 거예요. 색깔이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안내선이 필요가 없겠죠. 다 그렸으니까 안내선 해제하고 자,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고요. 아까 안내선을 다시 한번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내선을 좀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해제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린 다음에 여기 지금 테두리 선이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누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로 한 다음에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할 거예요. 파선으로 하라는 말은 없지만 문제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려면 파선이 정확하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얘를 그릴 건데요. 얘는 순서도에 있는 어떤 그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삽입에 가면 도형의 순서도에 가면은 네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순서도의 데이터를 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여기 글자는 도듬에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도듬 크기는 18 맞으니까 여기서 입력해 볼까요? 경쟁 흰색이 아니라 검정이니까 검정 체크하고 경쟁사회 경쟁사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같으니까 일단 이 크기를 조금 조절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얘 모양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따닥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는 스펙 관리.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릴 건데 요거를 찾아야 돼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가면은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5개 지금 하나를 지우면 똑같이 나와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밑에 있는 얘를 지우고 나서 여기서 학력, 경력, 역량, 자질, 성과, 지식, 자격증. 자,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조금 줄여볼까요? 한 요만큼 줄이고 적당히 줄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은 뭐 어떤 거를 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깔, 색 변경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색깔 중에 임의로 뭐 첫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3차원 벽돌이에요. 얘는 3차원 벽돌, 얘는 3차원 만화. 3차원 벽돌은 선택한 상태에서 얘가 3차원 벽돌이 있죠. 3차원의 벽돌 선택.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줄여주고
여기를 보면은 글자가 뭐 문제지에는 흑백이지만 흑백에도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학습 방법, 얘를 넣어 볼까요? 얘는 도형에 가서 별미 현수막에 아래쪽 리본이네요. 아래쪽 리본을 이렇게 갖고 올까요? 여기서 학습 방법인데, 여기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도둠의 18포인트니까 글자 검정,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형 만들 때마다 이거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기본 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학습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스마트 아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스마트 아트를 들어가 볼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얘는 관계형을 가면 얘가 해당이 되는데요. 선형, 변형이라고 얘가 맞는데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서 일단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요거를 크기를 좀 줄일 거예요. 크기를 이렇게 줄일 거예요. 크기를 줄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 줄간격이 좀 이렇게 많이 줄간격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Shift 엔터 또는 스페이스를 눌러줘도 되는데요. 전자 여기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에 3차원 만화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3차원 만화가 얘가 되겠네요. 얘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완성이 됐고요. 오른쪽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먼저 여기를 먼저 갖고 올 거고 삽입에 가면은 도형의 블록 화살표를 가서 오른쪽 설명선이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을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서 효과 상승인데 이 글자는 흑백으로 나와 있어도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홈에서 얘는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사다리꼴을 안 했었는데요. 사다리꼴을 먼저 약간 여기다 밑에 내려놓고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얘를 이렇게 드래그 얘를 약간 이렇게 요 정도 약간 요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얘를 한 요 정도 내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얘는 칠각형, 얘는 팔각형, 얘는 오각형인데요. 하나씩 갖고 와 볼까요? 얘를 나중에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가 있는데요. 원래는 얘를 먼저 갖고 오고 얘를 갖고 오면 이렇게 가려질 리가 없는데 얘를 나중에 갖고 오니까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야겠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칠각형, 팔각형, 오각형을 순서대로 갖고 올까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여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규칙적 학습 그 다음 팔각형 도형에 8 유용한 콘텐츠 제공 글자가 두 줄로 나오면 약간 늘려줘야겠죠. 크기는 길이는 똑같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각형인데 오각형은 여기 있고 오각형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닥 누른 다음에 회전에 상하 대칭 상하 대칭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쓰면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갖고 와서 글자를 써줄 거예요. 써줄 때는 누르고 여기다 누르지 말고 위에다 누를 거예요. 위에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쌍방향 학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도듬이었죠. 도듬의 18이었으니까 얘를 여기다 갖고 올 건데 약간만 좀 늘려서 갖고 올까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밑에를 보면은 어떤 두루마리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삽입에 도형에 가면 얘가 되겠네요.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얘가 되겠네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반복 학습 가능.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얘를 한 요정도 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좀 이렇게 살짝 움직이려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여기를 다양한 콘텐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러닝 장점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인데요. 이거 도형의 블럭 화살표의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을 일단 이렇게 갖고 와서 이러닝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도형의 기본 도형의 베이지라고 있는데요. 베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갖고 올 거고 접근성 편리 약간 문제를 보니까 약간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줄여주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요? 시간적 제약 낮음 요거는 도형의 블록 화살표를 가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인데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글자를 먼저 입력할게요. 시간적 제약 낮음 일단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선 두 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네 가지인데 노란색이 일단은 위쪽에 있는 얘를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왼쪽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여기서 늘리면 글자 크기는 맞죠? 도듬의 18포인트 맞고 그러면 조금 늘려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고 얘를 선을 지금 연결을 해야 되니까 위에 두 개를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선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면 도형에 선이 있어요.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갖고 와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 누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 두께를 2와 4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면 이제 다 됐는데요. 색깔만 좀 바꿔볼까요? 색깔.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색깔을 뭐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색깔을 뭐 자유롭게 색깔을 한번 맞춰볼까요? 색깔을 맞춰볼까요? 뭐 문제지에는 컬러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색깔은 뭐 지정된 색깔을 하라고 하는 거 외에는 뭐 임의의 색깔로 하면 되니까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같은 색깔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렇게 색깔을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완성된 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나누기 세로 바깥쪽으로 일단 왼쪽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화가 되는데요. 다시 그룹화가 되는지 보면 한번 눌러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여기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의 앞자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화가 돼요. 일단 여기 안내선 지우고요. 보기에서 안내선 지우고 얘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나누기 세로 바깥쪽이니까 나누기를 먼저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효과 옵션을 세로 바깥쪽으로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펄스로 하라 그랬어요. 펄스는 얘가 펄스네요. 펄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봤고요. 지금 슬라이드 6번까지 해서 도형 슬라이드까지 8월 기출문제, ITQ 파워포인트 8월 기출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